자, 첫 번째 종목 뭡니까? 예, 오늘 AS 종목이죠.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역시 코로나19에 관련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수혜 영향 때문에 깜짝 어닝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요, 1995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주 매출 포지션이 그 체지방 분석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심장 충격기의 판매 호조가 이제 연이어서 이어졌죠. 이게 뭐냐면 그 코로나19에 따른 선별 진료소가 생기고 광역학 의료센터들이 확장이 되고 조그맣게 그 응급시설을 이제 갖춘 병의원들이 이제 급증하다 보니 가장 필수품인 이 심장 충격기의 매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호조를 좀 보였다. 예. 이 내용이고요. 잠깐 27일자 공시를 한번 또 보죠. 예, 지난번에도 저희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공정공시입니다. 가결산 수치를 가지고 회사가 이제 발표한 반기 실적이죠. 자, 매출액 58% 증가, 영업이익 직전 연도 대비 162% 향상, 당기순이익 117.9%가 상승하는 약 2배에 가까운 실적 호조가 있었다. 이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우리 저희가 지난주부터 강조드렸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코로나19에 관련된 치료제,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선도했다면, 이제는 8월 14일까지는 옥석 가리기, 즉 실적을 기반하는 코로나19의 수혜 종목을 우리가 가려봐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아까 최근에 진단 키트가 사실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반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탄올 관련된 그 부분들도 손세정제의 판매 호조, 그리고 마스크도 역시입니다. 그리고 메디아나 역시 의료기기의 호조. 이렇게 해서 이제 반기 실적의 어떤 기대감이 8월 14일까지는 좀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14일까지는 기업이 성적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주가를 조금 우리가 지켜봐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메디아나는 어떻게 올해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뭐 일단은 심장 충격기라는 게 지금 이런 코로나 응급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필요한 필수품 비슷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각 병원뿐만 아니고 지금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메디아나나 메가이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우리 변영인 대표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메가이시스 역시 인공호흡기 만드는 회사죠. 사실 이 메가이시스는 우리 변영인 대표님이 3월달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반대를 했던. 제가 분명히 이 70억 시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거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기억하세요? 예, 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걸로 아는데, 뭐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맞죠, 사실. 알겠습니다. 후회 많이 되시죠, 사실? 후회 안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강하신데요? 앞으로 기회는 많고 할 건 많다, 이렇게 좀 긍정의 마인드로 지켜보기 때문에. 뭐 본인만 긍정의 마인드고, 그죠? 지금 굉장히 사실 신경질 나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지만 또 다시 한번 또 올 겁니다. 메가시스 차트 잠깐 보고 갈까요? 네네. 이 메디아나하고 비슷한 회사니까 한번 보고 가시죠. 뭐 차트 모양 보면 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5천에 했던 종목이 지금 거의 5만 원대 부근까지 43,500원까지 찍었어요. 제가 알고 있고 이 12 전환 가액이 4,200원 정도 됐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불리한 건 보통 기억이 안 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습성이십니까?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메디아나 보시면 메디아나도 지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것도 지금 차트 보시면 3월 달부터 급등세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지금 이제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건전한 조정.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약간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보면 차트 표시를 잠깐 해볼게요.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봐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것 네. 부분인데 언더슈팅 나오면 19,300원 살짝 밑에 깼다가 그렇죠. 오버슈팅 나오면 21,500원 이상을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또 박스권 내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박스권을 뚫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네. 결국 이 회사 실적과 연관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회사의 모멘텀이 더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결론을 내보자면 방향 위쪽이에요. 네. 그렇죠. 코로나가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지금 방금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은 변영인 대표님께서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윗방으로 잡아야죠. 네. 윗방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박스권을 뚫을 때 이게 있어요. 이 박스권을 뚫으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5, 6, 7, 8 이번에 8월달 지금 4달째잖아요. 네. 4달째에 박스권 뚫을 때는 갭을 띄워야 돼요. 네. 갭을 띄우면 박스권 제대로 뚫립니다. 왜냐하면 갭을 띄우면 물량이 아시잖아요. 나올 물량이 없어요. 네. 갭을 딱 띄우면. 그래서 이거 갭을 좀 크게 띄우는 날이 이제 제대로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고요. 네. 예, 다음은 뭡니까? 예, 두 번째 AS 종목이죠. 제테마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입이 좀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테마는 계속 갑니다. 잠깐 좀 내용을 볼게요. 이 회사는 6월 26일에 러시아에 이게 필러 제품이 사실 동유럽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의약품 중에 하나인데 이 필러를 러시아에 품목 허가 신청을 득했습니다. 이 이후에 6월 26일에 제테마더 톡신주 100단위의 임상 1상 이상 시험을 계획 승인이 났다. 이게 뭐냐면 필러를 통해서 갖고 있는 어떤 안정적인 매출 이게 이제 막 시작된 사실상의 매출이죠. 필러의 시작점인 매출과 제테마의 톡신 개발 중인 보톡스 관련 용액 이 부분에 대한 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한 거는 이 회사가 임상 1상, 2상의 단계는 있지만 필러의 어떤 그 장점을 활용한 보톡스의 어떤 원료의약품 이 부분이 임상 승인이 될 경우에 이 메디톡스가 현재 이제 취해진 임상이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 뭐죠 그게? 품목 허가 취소. 죄송합니다. 품목 허가 신청이 취소되면서 신청이 취소되면서 이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을 사실 이 제테마가 받게 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주가 좀 가는 거고요. 7월 30일에는 이 회사가 뭐 이번에 뭐 실적도 좋았지만 의료기기 필러를 또 공급 계약을 했죠. 작년 매출 11%에 해당하는 뭐 그렇게 많은 그 수량은 아닙니다. 14억 6천인데 뭐냐면 매출액이 최근에 133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향상되고 해외 시장 판로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3분기 내지는 4분기에 실적 수주가 조금 기대되는 이제 법인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테마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테마는 저도 출발 주식시장 거기서 이제 난 가벼운 게 좋아. 이 코너에서 제가 한번 다뤘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유는 이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휴젤, 제테마 이런 종목군들이 메디톡스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테마를 했는데 그 외에 어찌됐든 제테마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어쨌든 주가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제테마라는 이게 사명의 네임밸류가 별로 없죠. 그렇죠. 사실은. 제테마? 그러니까 제테마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보통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바깥 제자 생각하세요. 네. 다시 제자 있잖아요. 네. 테마를 다시 한다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스튜디오 안이 좀 추워졌습니다. 펭귄 두 마리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쌓였죠. 펭귄 두 마리 방금 싹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제테마 이름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임밸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진짜 그 제대로 된 IR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IR을 해야 이 회사가 정말 제가 보기엔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괜찮은 회사인데 너무 IR을 안 해서 회사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많이 올라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LG화학이나 CJ제일제당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LG화학이나 CJ제일제당이 올라오면 이래요. 그렇죠. 제테마 이런 종목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뭔데? 왜 올라오는데?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의심을 받으니까 주가가 다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IR만 제대로 해도 회사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마저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테마가 여기서 이제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여기서 좀 밀려 내려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3만 원대. 그렇죠. 3만 원대가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저항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주가가 만 원에, 그러니까 이제 그 9,000원에서 만 원 갈 때 이제 가시적 저항대가 하나 보이거든요. 그렇죠. 2만 원에서 또 가시적 저항대가 있어요. 3만 원 되면 3만 원대 또 가시적 저항대가 한 번 있어요. 네네. 그죠? 눈으로 봤을 때, 이 3만 원, 이 3만 원. 그 코로나 사태 때 4,200원, 거의 5,000원 깨고 내리던 주식이 3만 원까지 왔다고? 일단 팔고 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눈으로 그러니까 저항 자체는 없는데 심리적으로 그 저항이 형성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빠져 내려왔는데 여기를 잘 지지받았어요, 사실은. 네. 이 부분입니다. 24,500원대인데 여기를 잘 지지받는 듯했는데 이걸 어김없이 깨고 내려가는데 이때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은 거래량 없이 올라오거든요. 보시면 딱 그 거래량 부분은, 없이 올라옵니다. 네, 앵커님께서 네. 착오가 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권리락 6월 24일자 네. 무상증자 권리락 반영된 이후죠. 그렇죠. 그렇죠. 이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차익 실현, 그렇죠. 권리락가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이후고요. 당시 저희가 AS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 동일한 이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 하락은 예상되지만, 예, 그렇죠. 제테마의 경우에는 이 다른 무상증자 종목과는 차이가 좀 있다. 예. 어떤 부분이냐? 이 톡신주 관련된 반사수혜, 그 다음에 필러 시장의 공급 확대, 이 부분 때문에 같은 권리락을 맞고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을 받더라도 제테마의 경우에는 그 매수 유효 관점이다. 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어찌됐든 뭐 그래서 지금 다시 3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는데 그렇죠. 3만 원대는 뭐 당연히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3만 원대에서 분할로 매도를 할 것인지 네. 그 분할로 일단은 뭐 사신 분들은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아요. 주식은 안전한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네.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S는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오늘의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그 지금 시장이 보면 좀 과열돼 있다는 생각은 저희가 늘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약간은 과열이 좀 있다. 그런 생각하세요? 저는 안 보는 종목이 좀 있어요, 사실. 예. 그 치료제 부분이랑 예. 백신 부분은 사실 좀 안 봅니다.
너무 거품이 이제 끼어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봐도 사실 거품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기루라는 게 사실 뭐 뜬구름인데 네. 이후에는 물거품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진단 키트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처음에는 그 기대감 때문에 우후죽순인데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주가의 완성은 숫자다.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없으면 네. 오른 만큼 떨어져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이라면 조금 무섭죠, 투자하기가.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뭐 그 전부터 투자를 쭉 해왔다면 모를까. 네네. 지금 막 새로 투자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겁나는 구간들이에요. 사실 진짜 겁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오르는 쏠림 현상도 좀 심하고. 쏠림이 심하죠, 사실은. 그렇죠. 정말 좋은 회사고 실적이 좋은데 예. 코로나19가 가져온 피해 아닌 피해죠. 실질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황 전체가 조금 침체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실적이 결코 나쁘지 않고 소소한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조금 힘을 못 받는 그런 종목들도 좀 많아서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코로나19에 어떤 집중돼 있던 쏠림 현상이 예. 개별주 종목에서 좀 메리트 있는 종목. 그렇죠. 또 대표적인 게 뭐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저는 좋고요. 예. 예. 반도체 장비주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예.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향후 전기차 시장 확장성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그 수소차 시장도 핵심은 사실 배터리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이제 펼쳐질 미래 산업이니까 네. 그쪽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프로스테믹스입니다. 네. 예. 어떤 좀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프로스테믹스는 일단 이 공시를 분석하기 전에 예, 예. 잠깐 이 회사 좀 개요를 좀 설명할게요. 예. 이 회사는 이 지방 줄기세포에서 축출되어 있는 예. 단백질을 갖고 예. 화장품 원료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최근에 그 첨단 재생 의료법, 첨단 그 재생 바이오 의료법이 이제 첨생법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 첨생법. 개정 이소가 있어서 이게 예.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데 뭐냐면 이 회사가 신규로 진행하는 이 사업 중에 하나가 세포 처리 시설이라는 이 설비를 예. 투자를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좀 공시를 좀 볼 텐데요. 예. 이 회사 최근 공시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 7월 22일에 특허권 취득 이슈가 있었고 8월 3일 이제 오늘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따끈따끈한 공시였죠. 죄송합니다. 7월 31일 공시인데 아마 장 종료 후에 나와서 아마 새벽 공시라고 해서 아침 7시 20분에 공시가 뜨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시 분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공시는 8월 3일에 나왔는데 이 날짜 보면 7월 31일자죠. 예. 뭐냐면 6시를 넘어서 제출이 된 겁니다. 예. 거래소에서 승인이 좀 늦다 보니까 새벽, 즉 이 길로 들어가는 공시인데 예. 아침 7시 20분까지는 전일에 당일 공시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불성시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0억 규모의 3호 전환사채 2회차 발행을 했고요. 예. 내용은 자 기관이죠. 하장증권, 삼성증권, 그 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죠. 예.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자금, 구체적 사용 목적이 뭐냐?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법인 증권 취득, 예.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고, 잔여 자금은 R&D 비용, 원재료 구매 등의 운용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예. 우리가 공시를 정확하게 읽으면 다음 플랜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200억이 조달이 되면 타법인 주식 취득도 일부 하고 예. 나머지로 기술 개발하겠다. 예. 이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예. 단 계획만 발표한 겁니다. 납입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신주인수권부사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볼 때 예. 같은 날짜에 BW와 예. CB를 같이 발행 결정하는 게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례적.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자체가 예. 상장법인 또 분리가 안 돼요. 예.
그럼 이게 전환사채권과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닌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전환사채권하고 크게 예. 달리 볼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냄새가 좀 나죠, 사실. 예. 잠깐 공시 보겠습니다.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예. 40억. 예. 아까 전환사채는 200억 조달이고 예.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40억 조달입니다. 이 역시도요. 쭉 내려보면 이거는 이제 금융권이죠. 예. 자, 중소기업은행, 그다음에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예. 증권이죠. 그리고 요 자금 역시 타법인 증권취득, 그다음에 R&D 비용 및 원재료 구매 등의 네. 운용자금 하겠다. 즉,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지방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의 원료 예. 또는 의료기기 사업에서 세포 처리 시설이라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이제 시작했다. 예. 그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이제 단서고요. 아직 현재까지 이 타법인 주식에 관련된 어떤 그 공시 내용은 없습니다. 예. 동일지에 나왔던 유형자산 양수 결정만 있는 거죠. 잠깐 볼게요. 회사는 GMP 시설이죠.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포 처리 시설에 투자를 한다. 예. 자, GMP라는 건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이죠. 약물에 대한 어떤 처리, 예.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약물의 안정성을 그 필수로 구비해야 되는 어떤 요건, 이 예. 요건을 위한 건데, 그 이 GMP 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했다는 것은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해외 매출을 확대하겠다 이 얘기와 동일시 봐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일단은 뭐 시설에 투자를 34억 하는 건데, 예. 아까 200억 원의 용도는 뭐냐, 그럼. 그건 이제 타법인 그렇죠. 예, 타법인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 200억은 M&A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200억 정도는 예. 아마 타법인에 관련된 새로운 신규 사업, 예. 회사를 인수하는 구도로 갈 것이고, 예. 이 34억의 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해서 세포 처리 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다. 이것은 신규 사업의 가시화, 즉 먼저 선행되는 사업일 뿐이다. 예. 사업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잠시만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네. 이게 분명히 이제 M&A 건은 사실상 이제 이 회사와 시너지가 날 만한, 즉 줄기 세포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느낌을 지금 강하게 주고 있는. 그러니까 줄기 세포를 하는 이유도 지금 첨생법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죠. 예, 통과될 어떤 그 것으로 정책적인 어떤 이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게 법이 허락을 안 했는데 먼저 삽이 들어서 먼저 가는 경우가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보면 GMP 시설을 굳이 지금 확보를 했다. 결국은 수출국에 GMP, DMF 요건을 갖춰주겠다. 그렇죠. 갖춰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럼 수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피인수 예. 내지는 신규로 투자하는 그 대상의 신규사 업체를 통해서 그렇죠. 해외 어떤 수주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그래서 지금 예정이 딱 될 수도 있고. 저기 보면 해외 매출 확대가 딱 있어요 또.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지금 계획은 다 잡혀 있고 어느 정도 매출처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렇죠. 일들이에요. 시설 투자부터 결정하고 자금 조달을 결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이제- 뭐 네. 쓸 때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금 조달 부른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양수 기준일도 8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즉 자금 200억 또는 40억 원의 자금은 8월 20일 이전에 납입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관측도 우세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의 대상자별 보면 예. 증권사 또는 이제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투심위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 회사의 어떤 우리가 이제 회사에 제안을 할 때 예. 어떤 이게 증권사 이름을 함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예. 미리 확정되지 아니한 이런 증자의 대상자 결정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 참여가 명확한 LOC를 좀 받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내용상을 보면 뭐 이미 다 정해놓고 지금 정해놓은 곳에서 구판 벌리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판 그 잔치판 딱 펼쳐놓고 네. 자 구타는 사람 부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구판 벌려라.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진행을 시켜놓고 뭐 안 하겠다 드랍 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없지 않아 있을 수 준비한 있는데 뭐 회사의 이슈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근데 뭐 이 정도 벌려놓고 뭐 안 하겠다 이거 없는 얘기다라고 가는 순간 이 회사에 또 존폐 여부하고도 또 관련되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이거 충분히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프로스테믹스를 그렇죠.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이거 매직 구간이에요, 사실은. 예, 많이 오른 사실 구간은 아니죠. 네, 많이 오른 구간도 아니고 네. 딱 매집 구간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매집하는 게 눈에 보일 만큼 티가 날 만큼 거래량하고 딱 보면 거래량과 지금 딱 수반에서 보면 네. 매집이 눈에 보일 정도의 티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좀 지어드리고요. 네. 다음 종목 뭡니까? 예, 다음 종목은 BDI입니다. BDI는 뭐 저희가 하도 많은 비판을 좀 했던 회사인데 예. 최근에 이 회사가 복잡한 이슈가 있어서 한 번 더 정리 및 환기 차원에서 종목 분석 좀 해드릴게요. 잠깐 좀 공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이 회사가 6월 달이죠. 6월 달에 죄송합니다. 6월 달이죠. 예, 이 회사는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후에 6월 달 거 그 이전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회사가 7월 7일이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김일강이라는 양수인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양수인이 지분 일부를 받았다고 했는데 380만 주의 지분을 담보로 230억 원을 차입했죠. 이후에 갑자기 주식이 반대 매매로 전량 나오면서 7월 9일에 최대 주주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김일강 씨에서 안승만 씨로 이제 변경이 됐고 변경 전 최대 주주의 이 보유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권자의 담보권 시설, 즉 반대 매매로 인해서 주식이 감소됐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락을 좀 이루어왔는데요. 그 이후에 회사가 미국의 앨리슨이라는 이 지분 취득을 하겠다. 230억 원에. 그 자꾸 수많은 냄새를 풍겼는데 저희가 이 회사의 어떤 이 조치 사항들이 조금은 리스크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최근입니다. 최근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자 7월 30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있다. 자 아까 전에 김일강 씨라는 분이 뭐였죠? 기존에 최대 주주였는데 최대 주주가 380만 주가 전량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안승만이라는 분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는데 다시 안승만 씨가 김일강 씨한테 450만 주를 또 팔아요. 450억 원에. 이거 앵커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 최대 주주가 반대 매매로 장에서 다 주식이 휩쓸렸는데 2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됐고 그 최대 주주가 다시 전 최대 주주에게 다시 450억 원에 450만 주를 판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담보권이 뭐 제공돼 있었던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2대 주주가 1대 주주하고 이미 그 전에 얘기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2대 주주가 1대 주주에게 요청한 거죠. 내가 사가라.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BDI의 이제 김일강 씨죠. 김일강 씨가 그 이전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최대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 최대 주주로부터
김일강 씨가 양수인 자격으로 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분 일부만 전이가 되면서 최대주주 요건은 아니었고 딜이 예. 종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뜬금없이 김일강 씨가 450만 주를 갖고 있었고 일부가 반대 매매 나가고 나머지 380만 주도 반대 매매 나갔다. 이게 뭐냐면 저는 사고가 났다고 보는 겁니다. 예.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이 어떤 요건 때문에 김일강이라는 현재 이제 그 전에 최대주주에게 매각 형태는 아니고 주식이 어떤 담보 형태로 갔는데 이게 장에서 모두 반대 매매로 나갔고 예. 나머지 대금 자체가 지금 못 받은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만 이제 진행이 된 거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동 공시는 7월 31일까지 170억 원에 대한 잔금을 주게끔 돼 있는데 이미 주식이 다 휩쓸려 나갔는데 어떤 그 명분으로 돈을 줄 거냐. 예, 근데 그렇죠. 예. 아이러니하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잔금 일정을 연기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BDI가 공시로 보는 해석에서는 현재 아주 위험한 구간이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원래 깨끗한 회사들 이렇게 공시 지저분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회사 자체가 지금 뭔가 지저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뭐 지금은 안 좋은 상황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루마 진실의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